60조 원짜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 독일, 잠수함 종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정면 승부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독일 말고 한국 거 사달라고 자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유보트의 후에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이 왜 한국한테 밀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60조 원짜리 한판 승부의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잠수함을 사려는 이유부터 알아야 이 싸움이 왜 이렇게 치열한지 이해가 되거든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인데 해안선 길이만 2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심지어 북극해까지 세 개의 바다를 지켜야 하는 나라예요.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빅토리아급 4척뿐인데 이게 하나같이 골동품 수준이라는 겁니다. 고장이 너무 잦아서 실제로 작전 가능한 게 한 척도 안 될 때가 많고 수리비만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아예 새 잠수함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12척이나요. 총 사업비가 60조 원.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사업이 열린 거죠. 여기에 한국의 하나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최종 후보로 맞붙게 됐는데 처음에는 다들 독일이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잠수함 하면 독일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로 대서양을 공포에 떨게 만든 나라고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캐나다 현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CTV라는 캐나다 최대 민영 방송 댓글창을 보면 한국 잠수함이 훨씬 낫다. 독일 거 사면 언제 받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검증된 나라다라는 댓글이 도배 수준입니다. 독일을 지지하는 의견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이유는 잠수함의 크기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한 번 작전 나가면 몇 달씩 바다 위에서 지내야 하거든요. 태평양 건너 아시아까지 가기도 하고 북극해 밑으로 자망해서 러시아 잠수함 동향을 살피기도 합니다. 이런 장거리 작전을 뛰려면 잠수함이 커야 해요. 승조원들이 먹고 자고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좁아터진 잠수함에 수십 명이 몇 달씩 갇혀 있으면 정신이 피폐해지거든요. 한국의 KSS-3 잠수함은 3,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입니다. 승조원 거주 공간이 넉넉하고 식당이나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반면 독일이 제안한 잠수함은 2,000톤급 초반대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캐나다 군인들 체격이 큰 편인데 독일 잠수함에서는 다리를 쭉 펴고 잘 수도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 잠수함을 호텔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결정적인 건 화력이에요. 한국 잠수함에는 VS라고 불리는 수직 발사관이 달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잠수함이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장치예요. 보통 이 기술은 핵잠수함에나 들어가는 건데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재래식 디젤 잠수함에 이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물속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튀어나오니까 적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전략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독일 잠수함은 기술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이 체급에서 VLS를 장착한 모델이 없습니다. 캐나다 군사 전문가들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능 면에서 한국이 한 수 위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 같은 돈 주고 더 좋은 물건 살 수 있는데 굳이 독일 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납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독일 방산업체들은 납기 지연으로 악명이 높아요.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안 주는 게 거의 일상이에요. 독일이 이집트에 잠수함 팔 때도 몇 년씩 늦어졌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문화의 나라잖아요. 약속한 날짜보다 오히려 더 빨리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오션은 계약 체결 후 6년 안에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통상 9년 걸리는 걸 6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우선협 상대 상자가 선정되고 내년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빠르면 2033년경에는 첫 잠수함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게 전 세계 어느 조선소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입니다. 캐나다가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아셔야 해요.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러시아랑 중국 잠수함들이 그 밑으로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거든요. 캐나다 코앞까지 와서 정찰하고 돌아가는데 막을 잠수함이 없어요.
지금 가진 잠수함은 고장나서 수리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한테 주문했다가 10년에서 20년 기다릴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하나오션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예 초강수를 뒀어요. 2026년 5월 말 KSS-3 잠수함을 진해에서 밴쿠버까지 직접 몰고 가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거리가 얼마냐면 무려 1만 킬로미터예요. 태평양을 횡단하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5월 밴쿠버 항구의 거대한 검은 물체가 소리 없이 떠오릅니다. 독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진해에서 출발해 태평양 1만 킬로미터를 자망해서 건너온 도산한 창호함입니다. 이 장면 하나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보통 무기 수출할 때는 카탈로그 보여주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잘해야 현지에서 짧은 시연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하나오션은 아예 잠수함을 태평양 건너편까지 끌고 가서 직접 타보세요. 만져보세요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캐나다 국민들이 밴쿠버 항구에서 한국 잠수함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마케팅의 차원을 넘어선 퍼포먼스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죠. 캐나다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APEC 참석 계기로 거제조선소를 방문했고 11월에는 CPSP 실무 책임자인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왔어요. 올해 1월에는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 2월에는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특임장관이 캐나다 조선소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거제 사업장을 시찰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정도 기술이 있나? 직접 보고 나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캐나다 정부 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후문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내건 평가 기준이 좀 이상하거든요. 잠수함 성능 점수가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뭐냐? 캐나다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예요. 쉽게 말해서 잠수함 팔면서 우리한테 뭘 더 줄 건데? 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무기 도입 사업인지 경제협력 사업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독일 티센크루프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능이랑 납기에서 한국한테 밀리니까 아예 돈으로 승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밴쿠버에 있는 시스펜 조선소랑 손잡고 정비시설 설립 협약을 체결했고 노르웨이랑 독일 기업들을 끌어모아서 히토류, 인공지능, 배터리 분야에 수십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협상 중이에요. 심지어 일부 잠수함을 캐나다 현지에서 직접 건조하겠다는 제안까지 던졌습니다. 다만 캐나다 현지 건조 제안은 캐나다 정부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캐나다에는 지금 잠수함을 만들 산업 역량이 없거든요. 조선소 인프라도 부족하고 기술 인력도 없어요. 독일이 캐나다에서 만들어줄게라고 하는데 정작 만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말은 좋은데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도 경제협력 카드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팀 코리아 체제로 총력전에 나선 거예요.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손을 잡았고 청와대에서 특사단까지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 전체 산업을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제안을 던진 거죠. 독일은 물고기 몇 마리 줄게라며 유혹했고 한국은 황금 어장을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라고 제안한 겁니다. 당장 먹고 없어질 지원금이냐? 아니면 캐나다의 조선업을 부활시켜 100년 먹거리를 만드느냐? 캐나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답은 정해져 있죠. 구체적으로 뭘 제안했느냐면 하나오션이 캐나다 철강회사 알고마 스틸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에서 2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캐나다에 죽어가는 조선업을 한국 기술로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캐나다가 한때 조선 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선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기술 인력도 다 흩어졌어요. 이걸 한국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고 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차,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들도 줄줄이 합류했거든요.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수주 조건으로 현대차 현지 공장 건설을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특사단에 합류해서 수소에너지 협력과 현지 투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게 소위 K방산 종합 선물 세트 전략이에요. 잠수함 하나 사면 온갖 첨단 기술이 덤으로 딸려오는 거죠. 독일이 배터리 공장 하나로 유혹할 때 한국은 캐나다를 다시 해양 강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지금 판세를 정리해보면 독일의 투자 패키지 대 한국의 산업 부흥으로 압축됩니다. 독일은 현금성 투자와 현지 협력을 내세우고 있고
한국은 장기적으로 캐나다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꿔주겠다고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독일 제안이 달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국을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독일한테 투자 받아봐야 그건 결국 독일 회사들 사업이에요. 이익은 결국 독일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한국은 캐나다 회사들이랑 손잡고 캐나다 기술 인력을 키워주겠다고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제안이 훨씬 이득이라는 걸 캐나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독일의 현지 건조 제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고요. 독일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나토 동맹 논리예요. 캐나다랑 독일은 나토 회원국 아니냐, 동맹국끼리 뭉쳐야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꽤 유효한 논리예요. 서방 국가들끼리 결속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뚫기 어려운 벽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국민들은 이것도 안 통하더라고요. 나토 회원증이 잠수함을 대신 만들어주냐? 는 반응이 대다수예요. 결국 성능 좋고 납기 확실하고 자국 산업까지 살려주는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사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K방산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전에는 한국 무기하면 싸고 품질도 괜찮은 정도의 이미지였거든요. 가성비 좋은 2등급 무기라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독일하고 정면 대결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가성비가 아니라 실력으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잠수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1위 수출 무기고 K2 전차도 폴란드에 대량 수출됐죠. FA-50 경전투기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휩쓸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 국가들이 너도 나도 한국 무기를 사고 싶어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는 비싸고 납기도 느린데 한국 무기는 성능도 좋고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계 투자자들도 이 흐름을 읽고 있어요. 지금 한국 방산 주식에 13조 원 넘는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었거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G넥스원 같은 방산 기업들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K방산이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면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호주도 잠수함 사업을 준비 중이고 인도도 새 잠수함이 필요해요. 캐나다라는 선진국 시장에서 독일을 꺾었다는 타이틀은 마케팅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60조 원짜리 계약 하나가 수백조 원짜리 미래 시장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양측 다 마지막까지 사활을 걸고 있어요. 독일은 투자 패키지를 더 키우고 있고 한국은 5월 태평양 횡단 시연이라는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성능에서 앞서고 납기도 확실하고 여론까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독일이 뒤집으려면 정치적 변수가 터져야 하는데 캐나다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지는 미지수예요. 여론을 무시하고 독일을 선택했다가는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6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우리 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은 명실상부 잠수함 수출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외국 기술 배워서 따라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선진국들이 줄 서서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새겨진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해군 깃발을 달고 항해하는 날, 그 역사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에 진해를 출발한 KSS-3가 밴쿠버 항구에 도착하는 그 장면,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 세계 방산업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